생각보다 여러분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큰일 났어요. 그래도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늘 요거 하고 문제풀이 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도 하고 그것도 문제풀이 해야 되고 육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다가 그것도 문제풀이 해야 되고 이제 너네 16과까지 시험 범위 들어간다고 하니까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심지어 교육과정도 바뀌어가지고 이번 시험 기간 지나가면 이거 영상 쓰지도 못해. 내년부터는 물리학이 완전히 내용이 개편이 되거든요. 빠르게 해봅시다. 뉴턴 1, 2법칙이 운동을 만드는 힘의 정량적인 분석에 대해서 다루는 법칙이었으면 뉴턴 3법칙은 이 힘의 존재 방식이라 해야 되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칙이에요. 힘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물어보는 것들이 보통 이제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서요. 정성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서 개념 빨리 보고 관련된 문제에서 그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제3법칙은요 작용반작용 법칙이죠. 작용반작용 법칙은 간단해요.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대한 반작용도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쌍으로 존재해. 작용만 존재한다거나 반작용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는 같은데 서로 방향은 반대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야? 힘의 평형 관계도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정의가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힘의 평형 관계랑 작용 반작용 관계를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힘의 평형 관계랑 작용 반작용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정의는 이래요. 말은 복잡한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 주체를 바꾼 거. B가 A에 작용하는 힘, 요 두 개가 작용과 반작용 관계인 거야. 그리고 이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고요. 얘네들은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 다야. 이 수학적인 표기법에 대해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다? 요 힘을 주는 주체랑 힘을 받는 주체가 위치가 바뀌는 관계. 요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예요.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의 예시엔 어떤 것들이 있나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예시예요. 그래서 많이 드는 예시가 그런 거야. 특히 남고생들이 많이 하는 행동 뭐야? 부모님한테 혼나고 나서 지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 빵 치잖아. 뭐 너네 오빠들이나 남동생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 이 벽 빵 치면 야 누가 누구한테 힘을 준 거야? 내가 벽한테 힘을 준 거지. 근데 뭐가 부서져? 내 손이 부서져. 아니 내가 벽에다가 힘을 줬는데 왜 내 손이 부서지냐 이 말이야.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벽에다가 힘을 줬어. 작용이야. 그럼 벽의 형태가 바뀌거나 운동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벽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고 내가 힘을 받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작용은 내가 벽에다가 주는 힘이 작용이고 반작용은 요 주체를 바꿔가지고 벽이 나한테 주는 힘인 거야. 요거는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예요. 작용 반작용 관계 좀 알겠니? 근데 벽은 왜 안 부서져요? 힘 받는데? 뭐 튼튼한 거겠지 뭐. 내 손도 그만큼 튼튼했으면 안 부서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들도 보면요. 얘들아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 그 걸어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지? 앞으로 걸어가는 이유는요. 무엇인가가 나를 앞쪽으로 힘을 줬기 때문이야. 그 무엇이 누구냐면 땅이 나를 앞으로 미는 거야. 야 땅이 나를 어떻게 밀어? 땅이 나를 앞으로 밀게 하기 위해서 뭘 해주냐면 우리가 땅을 뒤로 미는 거야. 그 운동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땅을 뒤로 밀기 때문이야. 내가 땅을 뒤로 미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땅이 나를 앞으로 미는 반작용이 존재하고 이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네들이 이 작용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다고. 아니 내가 땅을 미는데 땅은 안 움직여. 근데 내가 움직여. 근데 그게 작용 때문이 아니라 반작용 때문이래. 이게 처음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그냥 땅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힘으로 땅을 충분히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내가 뭐 미끄러운 의자 위에서 걸어간다거나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이 스케이트보드를 뒤로 민다고 생각하면 뒤로 쭉 밀리잖아요. 내가 힘을 작용하니까. 작용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는 그 작용을 받는 물체가 너무 무겁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야. 고정돼 있거나.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를 타고 있어. 무트로 가려면은 저 앞에다가 줄을 던져서 당기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이상하다고. 내가 줄을 당기거든? 내가 줄을 당겼는데 내가 가. 내가 줄에 힘을 줬는데 내가 운동을 한다니까? 여기 뭐 때문이라고? 내가 줄을 당기는 작용이 존재하지만 줄도 나를 당기는 반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가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짬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가속도가 생기는 거지. 즉 운동 방향이 변화하는 거지. 움직이는 거지. 로켓도 마찬가지다. 로켓도. 자, 로켓도 마찬가지야.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원리를 알고 있니? 로켓이 엄청 크잖아요. 그 엄청 큰 로켓 안에 그 싹 다 연료로 차 있어요. 그 꽉 차 있는 연료를 뿌리는 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안에 차 있는 연료가 로켓 밑에 있는 공기한테 힘을 막 주거든? 그러면 얘들아 공기들이 움직여야 되잖아. 로켓이 왜 움직인다는 거야? 그 힘을 받은 공기들은요. 그 즉시 반작용으로 로켓을 밀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작용 반작용을 찾는
쓰는 방법은요, 주어랑 목적어 바꿔보시면 돼요. 주어랑 목적어를 바꾼 관계가 아니잖아? 그럼 작용 반작용이 일단 무조건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페이크를 하냐면 바로 작용 반작용이랑 두 힘의 평형 관계에서 많이 낚시를 하지. 얘들아, 작용 반작용이랑 두 힘의 차이점은,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힘을 받는 주체의 개수가 달라. 작용 반작용은 A가 B한테 힘을 가하고 B가 A한테 힘을 가하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두 힘은요, 힘의 작용점이 달라요. 뉴턴 법칙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너네들이 크기나 방향은 잘 생각을 하는데 작용점이 다른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A가 B한테 가하는 힘, 그리고 B가 A한테 가하는 힘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합산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루는 거야. A가 B한테 힘을 가하고 C가 B한테 힘을 가하면 B는 A와 C에 의해서 힘의 평형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정의 자체는 똑같아요. A가 B한테 가하는 힘과 B가 A한테 가하는 힘은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리고 힘의 평형 관계에 있을 때 A가 B한테 가하는 힘과 C가 B한테 가하는 힘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정의 자체는 똑같거든. 상황을 묘사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주체들이 다르다고.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지만 그 힘들의 작용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요, 합산할 수가 없어요. 더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있는 이유가 뭐야?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지.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어. 그럼 뭐도 있다고? 반작용으로 나도 지구를 잡아당겨요. 지구가 날 잡아당기는 힘은 나한테 작용하는 거고,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지구한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 운동은 분석을 다르게 해야 돼. 요거 두 개를 더할 수가 없다고. 주체가 다르니까. 근데 너네들이 힘의 평형이랑 작용 반작용이랑 아직 헷갈린다는 거는 약간 뭐랑 똑같은 거야?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겨? 사람이 지구를 잡아당겨? 야, 그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반대 방향이라서 캔슬돼서 0이어서 힘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중력이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내가 이거를 통합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 아니 쌤,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겨서 내가 아래로 떨어지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 알겠어. 작용의 존재는 알겠거든요. 근데 그 반작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지구를 당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야. 사람이 지구를 당깁니다. 지구가 날 잡아당기는 힘이랑 똑같은 힘으로. 근데 지구는 왜 안 움직일까 얘들아? F는 MA 때문이지. 다른 말로 A는 M분의 F를 생각했을 때요, 사람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존재해. 그리고 내 질량을 분모에다 대입해주면 내가 움직이는 중력 가속도가 나오잖아. 요게 이제 보통 진공 상태에서는 G에 해당하죠. 근데 요거를 똑같이 지구한테 적용해보잖아? 우리가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는 F는 똑같아. 근데 이 밑에 뭐가 대입돼야 되는 거야? 지구의 질량이 대입돼야 돼. 야, 지구의 질량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얘가 거의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이 가속도가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정지 상태나 다름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지구랑 달 사이에 이제 서로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지구가 달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공전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달도 지구를 당기고 있고 그 힘이 지구의 운동에 영향을 살짝 줘요. 그래서 얘가 돌기도 하지만 얘도 살짝 움직여. 이 달 방향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 두 개의 질량이 비슷하다면 얘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도는 이런 운동을 해요. 요걸 이제 쌍성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용과 반작용 둘 다 실제 하는 힘이고, 작용 또는 반작용이 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걔가 너무 무겁거나 움직일 수 없게 고정돼 있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용 반작용을 많이 헷갈려요. 두 힘의 평형은 그냥 뉴턴 제2법칙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이제 예제 1번 같은 경우가 학교 내신에 많이 등장하는 패턴의 이 작용 반작용 문제죠. 지금 지표면 근처에 있는 질량 M짜리 물체가 천장의 실에 의해서 매달려서 정지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럴 때 이 물체랑 관련 있는 힘을 이제 4개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 4개의 힘 사이에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랑 힘의 평형 관계를 찾아라, 뭐 이런 문제죠. 근데 이 문제랑 상관없이 이 힘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F1,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치, 우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중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물체에도 지구가 당기는 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로 실이 물체를 당기고 있기 때문이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지만 실도 물체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는 떨어지지 않아. 이런 관계가 뭐야? 힘의 평형 관계야. 그래서 F1이랑 F3가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면 뭐도 존재한다고? 요거를 주어랑 목적을 싹 바꾼 힘도 존재한다고. 요걸 뭐라 불러? 반작용이라 부르는 거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에 의해서요, 물체도 지구를 동시에 당겨요. 사실 의해서라고 표현하면 안 돼. 이게 인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으면 뭐도 있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어. 얘들아, 물체가 지구를 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 힘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F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의 질량,
힘의 작용점인 지구가 너무너무 질량이 크기 때문에 A가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래서 F2는 마치 실존하지 않는 힘처럼 느껴지지만 반작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F4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얘들아, 실이 물체를 당기는 F3가 있으면 동시에 뭐도 있다?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도 있어요. 얘들아,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은 어떤 현상 내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스템에서. 물체가 실을 당기면 실이 팽팽해져요. 농담이 아니라 얘는 실을 팽팽하게 만들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장력. 물체가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장력이라고 불러요. 장력은 실이 팽팽한 정도야. 그리고 물리학원에서는 실의 모든 지점에서의 팽팽한 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들아, 뭐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어느 쪽은 느슨하고 어느 쪽은 팽팽하고 막 그게 말이 돼? 안 되잖아. 모든 지점의 장력은 동일하다고 해요. 그 모든 지점에서의 동일한 팽팽함을 만들어내는 게 물체가 실의 힘을 작용했기 때문이야. F4랑 F3의 힘의 크기가 어때? 똑같아. 그리고 F3랑 F1은 힘의 평형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어때? 똑같아. 그래서 적어도 이 시스템에서는요, 물체가 실을 당기고 있는 장력의 크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고 있는 중력의 크기랑 똑같아. 물어보기 딱 좋죠. 뭔가 작용 반작용 같잖아. 자, 예제 2번 볼까요? 지금 가는 암벽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는 배 안에 탄 사람, 다는 수영장 벽을 밀어서 앞으로 가는 거야. 벽을 발로 뻥 차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자, 기억. 가에서 사람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다. 정지해 있잖아. 정지해 있으면 속도도 0이고, 그리고 가속도도 0이야. 가속도가 0이란 말은 뭐야? F는 ma니까 R자임도 0이야. 맞는 복이에요. 얘들아, 이 사람한테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R자임이 0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바로 요 장력이 있기 때문이야. 장력은 텐션이라서 T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랑 크기가 같은 거니까 T는 곧 mg가 되겠죠? 장력의 크기도 mg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 미은. 나에서 노가 물을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 노를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노가 물을 확 밀잖아. 그 힘이랑 물도 노를 밀거든. 그래서 노를 적기 힘든 거야. 물이 노를 밀기 때문에. 힘의 평형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노가 물을 밀어. 그다음 물이 노를 밀어.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산이 안 돼. 얘네들이 평형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조차 할 수가 없다고. 그치? 그래서 힘의 평형 일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딱 읽자마자 문장 구조가 어때? 주어랑 목적어랑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그럼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야. 디귿. 다해서 수영선수가 벽을 미는 힘의 크기는 여기 수영선수를 미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작용 반작용이잖아.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자, 예제 3번. 지금 자석 A, B의 무게가 같다니까 얘네들의 질량이 같고요. 이 A의 S극과 B의 N극이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겠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 자기력이 밑에 방향을 향하고 B 입장에서는 자기력이 위에 방향을 향하고 있겠네. 각각 자석 A, B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A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쭉 나열해보잖아. 그럼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일단 중력이지. 자, 밑에 방향을 제가 마이너스로 잡을게요. A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mg가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이 또 A 기준으로는 밑으로 작용하지. 그럼 밑으로 자기력을 그냥 F라고 잡겠습니다. 자기력 F가 작용해.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R자임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해야 되거든? 근데 얘 움직여 안 움직여? 얘 안 움직여. 얘 R자임이 지금 0이란 뜻. 그럼 0을 만드는 힘이 누구냐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얘가 떨어질까요? 이 컵이 없으면 떨어지겠지. 즉 얘는 컵이 A를 떠받치고 있어요. 얘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수직항력이라 부릅니다. 수직항력. 그러니까 위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존재하는 거야. 수직항력은 노발 포스라 해가지고 이제 N을 많이 적습니다. 요거 세 개를 다 합쳤더니 얘의 R자임이 0인 거야. 얘들이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수직항력, 즉 컵이 A를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는 몇이겠어요? mg 플러스 F가 되겠지. 자, B에 대해서 분석해볼까?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석할 수가 있어. 얘도 질량이 m이니까 밑에 방향으로 mg 작용하고요. 이번에는 자기력이 A가 B를 당기고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럼 플러스 F가 되겠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 지면이 얘를 떠받치고 있어. 요 수평면 없으면 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존재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첨자를 달게요. 얘는 이제 NB가 되겠고,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뭐가 됐다는 거야? R자임이 0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NB는 몇이야? mg-f가 되는 거야. 문제를 보시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A, B 주체가 위치가 쇽쇽쇽 바뀌어서 문장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제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이제 맞겠죠.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알지?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는 바닥이 A를 미는 힘, 평면이 B를 미는 힘의 크기까지만 구했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저 표현을 우리가 구한 적이 없어. 가 아니라 뭐야? 바닥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요, A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지. 그치? 그래서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뭐야? 얘예요, 얘.
수직항력. 수직항력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니?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뭐야? 바닥이 B를 미는 힘이야. 바닥이 B를 미는 힘 뭐야? NB라고. 얘들 둘이 크기 비교하면 어때? MG에다가 플러스 한 거, 얘는 MG에다 마이너스 한 거니까 얘가 더 크죠. 그렇지.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A를 제거하면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B가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반작용으로 생각하면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이잖아.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얘가 되고요. 만약에 A를 제거하면 이 자석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자기력이 없어진다고. 즉 F가 없어져요. 그럼 뭐야? MG가 돼. 원래는 MG보다 작은 양이었는데 F가 날아가면서 M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이거.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수직항력이 뭔지, 수직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겠니? 그리고 수직항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이자면, 문제에서 막 저울 위에 올라가 있고 이제 무게를 측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울의 눈금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수직항력의 크기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재는 게 아니야. 물체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바닥이 나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을 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들이 체중계에 올라간다 생각해봐.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몸무게가 딱 뜨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딱 짚어봐. 그럼 어떻게 돼? 그 체중계 눈금이 딱 작아지는 거 너네들 경험적으로 알잖아. 너네들이 이거 잡는다 해서 실제로 너네들이 살이 막 졸라게 빠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 너네들의 무게는 그대로지만 수치가 왜 바뀌는 거야? 내가 이 칠판을 누름으로써 칠판도 나를 위로 누르게 되고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면 내 몸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중력을 조금 상쇄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서 수직항력이 작아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체중계의 눈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체중계로 뭐 몸무게를 잰다 또는 뭐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잰다 할 때 그 저울에 표시되는 눈금 표시값은 수직항력을 의미한다 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네들 이건 알지? 이 무게랑 질량의 차이점은 알지? 내가 작년에 졸라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거 다른 말인 거 알죠? 질량은 고유한 값이고 무게는 힘이야. 지구가 날 잡아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가 무게야. 그래서 내가 우주공간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랑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그 R제곱, 분모가 커지면서 만유인력 법칙에서 이 힘이 점점 작아져서 무게는 없어질 수 있겠지. 근데 질량은 그대로인 거야. 요거는 물리원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마지막 문제하고 마칩시다. 자, 마지막 문제 예제 4번. 자, 트럭의 바닥면에 놓여있는 상자 AB가 지금 이제 바닥면이 움직이면서 연지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 얘들아, 등속도 운동이면 속도 변화량이 0이라는 뜻이고 속도 변화량은 곧 가속도랑 비례하는 값이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F는 M에 의해서 가속도가 0이면 각각의 R자임도 0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논리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풀이 자체도 사실 뉴턴 제2법칙을 좀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제가 이 다음 영상에 올릴 뉴턴 제2법칙 연습을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사실 이 문장 읽자마자 느낌이 와야 돼. 문제 좀 풀어봤으면 이제 B가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랑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배다. 이 말이 지금 A, B의 질량의 합은 이 A의 질량에 사실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보자마자 아는데 우리는 오늘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분석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A에 작용하고 있는 R자면 0이다. 요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요. 얘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으면요.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R자면 무조건 0이에요. 지금 얘 중력 작용하잖아요. 중력 작용하지만 이 B가 지금 A를 중력이랑 똑같은 힘으로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R자면 0이 돼요. 자, 니은 무게는 A가 B의 3배이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각각의 운동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B는요, B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거야. B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총 몇 개일까? 3개예요. 어떻게? 지구가 B를 잡아당기고 있고 중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중력이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 뭐 때문에 안 떨어져? 바닥면이 지금 B를 떠올리고 있어요.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닥면이 B를 떠받치기가 힘들 거야. 왜? 뭐 때문에? A도 B를 누르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3개야, 힘이. 힘을 쭉 나타내보면 B한테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mg죠. 근데 이제 B의 질량을 mB라고 나타냈을 때 mBg에다가 A가 B를 눌러요. 그 힘 모르겠으면 F로 더 버려, 물리에서는. 아랫방향으로 F로 작용해. 바닥면이 B를 떠받치고 있어요. 요거 이름이 뭐라고 얘들아? 요거 수직항력이라고.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작용하고 있어요. B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을 나타낸 거고 요 3개가 작용했더니 R자임이 몇이 된다는 거야? 0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어. 자, 그럼 A도 분석해보는 거야. A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죠? 몇 가지 힘이 작용해? 2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어떻게? 지구가 A를 잡아당겨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중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떨어져. 뭐 때문이야? 지금 상자 B가 있기 때문이야. 상자 B가 지금 얘를 떠받치고 있거든. 요거 첨자를 좀 바꿔볼까요? 얘는 바닥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니까 NB라고 하고요. 그러면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 마이너스 MG가 작용하고 MAG가 작용하고 그 다음 위쪽 방향으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NA가 존재해. 요 2개를 합쳤더니 뭐가 된다는 거야? R자임이 0이 된다는 거야. 지금 A한테 작용하고 있는 수직항력 NA는 쉽게 구할 수 있겠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야. 근데 얘의 정체가 뭐냐면요, B가 A를 미는 힘이야.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선생님 근데 결국에는 바닥이 떠받치기 때문에 B가 A를 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야. 그냥 너네들이 그 물체가 됐다 생각해봐. 너네들이 그 물체가 되면 A는요, 바닥이 있는지 뭐 트럭이 있는지 뭐 지랄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B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야. 물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NA의 정체가 뭐라는 거야? B가 A를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야. 그거의 반작용은 뭐야?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지. 그게 뭐였어? 아까 전에 F였었거든요. 얘의 정체가 뭐였다는 거야? NA인 거야. NA. NA의 크기는 MAG인 거야.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까지 포함되니까 NB 계산할 수 있겠네. NB는 뭐가 되는 거야? NB는 MA 플러스 MB의 이제 G가 되는 거야. 그냥 뭐야?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MAG고요. 바닥면이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얘를 통째로 MA랑 MB의 질량을 더한 거에 대한 중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닥이 더 튼튼해야 돼요. 여기보다. 얘가 더 큰 무게를 버텨야 되거든. 되게 직관적인 결과가 나오죠. 무게는 B가 A의 3배이다. 여기 MBG랑 MAG를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비례관계 찾아주면 되지. 요 조건 쓰면 되겠네요. B가 트럭의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트럭의 바닥이 B를 미는 힘의 크기. 얘. 그리고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다 3 곱하면 되는 거야. MAG는 MA 플러스 MBG가 되니까 B 캔슬해서 2항 해주면 EMA는 MB가 되겠지. 3배는 아니겠네요. 틀린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B가 A를 떠받치는 힘과 A가 B를 누르는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그렇죠? 맞는 보기죠. 주어, 목적어 바꿨을 때 말이 되잖아. 근데 떠받치는 이란 말이랑 누르는 힘이랑 다른데요. 이런 걸로 좀, 그냥 이건 표현이잖아. 표현. 그냥 이거 없어도 성립하잖아요.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이라고 바꾸면 똑같잖아. 그치? 그냥 방향을 표시해 줬을 뿐이지. 위쪽으로. 얘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표시해 준 거지 얘 자체의 의미를 너무 담지 마세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뉴턴 제2법칙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수 있는 대표 예제를 몇 가지 좀 다뤄보고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